이제 드디어 마지막 타입입니다. 긴 시간 동안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따라와 보셔서 나름 한번 이해를 해 보시고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러면 뭔가 이게 이 선생님하고의 어떤 이런 인연이 뭔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아주 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큰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어쨌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수학 이야기가 학생들 여러분한테 진짜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조는 이제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물론 뭐 제일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이미 또 많이 풀어본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시험에서 중요하게 물어보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자, 너를 대수적으로 어떻게 보겠습니까가 아니라 기하적으로 너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얘기니까 이제 조금씩 보이지 않나요? 그죠? 기하적으로 네가 대략적으로 어떤 거며 만약에 너를 시험 문제 준다면 조금 더 이런 걸 많이 줄 것 같다. 이게 보여지면 최고인데 그죠? 자꾸 보시다 보면 보여질 겁니다. 분명히. 자, 가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3차식으로 나눴습니다. 나머지는 2차 이하 가겠습니다. 너를 0되는 거 잡을게요. 그죠? 자, 너를 0되는 점이 명확하게 A, FA인데 와, 너는 완전 제곱입니다. 완전 제곱이면 그냥 만나는 점 아닙니다. 그죠? 접하는 점 하나를 두시고 자, 그 다음 또 점이 B, FB입니다. 너는 그냥 통과해서 만나시고 자, 접점 하나랑 그냥 점 하나랑 그려집니까? 대충? 접점 하나랑 점 하나랑 요렇게 지나는 2차 이하의 식을 구하시면 그게 나머집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도식화 해볼게요. 선생님하고. 자, 첫 번째 이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 시험은 너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포인트. 수능에서는 이 구조를 가지고 요 타입을 실제 계속 물어보고 있는 얘기니까 그걸 나머지라는 어떤 뭔가 약간 이제 연막 같은 이런 걸 뭔가 쳐서 출제진들이 본인들의 의도를 최대한 감추기 위해서 그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다항식 나머지 정리에 응용된 버전들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물어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1번이 선생님이 조금 더 수능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는 거의 1번이 아니라 2번이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냥 fx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일에 자, 여기에 a, fa가 있어서 자, 이렇게 통과를 하는 이 상황 그럼 이렇게 통과하는 것은 선생님 언제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지는 너와 너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상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너 접점과 이 점이 어떤 위치 관계로 형성이 되느냐 그 문제에서 주는 거니까 자, 그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은 위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면 그죠? 그때 나머지는 다음처럼 지나고 있는 요 접선을 구하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는 내신 쪽으로 온다면은 그죠? 그러면은 뭐 그냥 편하게 도식하게 보겠습니다. 그냥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어떤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갔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는 곡선 두 개가 접하고 여기는 그냥 만나고 자,
여기가 그럼 A가 될 것이며 여기가 B가 될 것이니까 다음과 같이 생겨 있는 너를 우리는 나머지라고 합시다 해서 자, 요런 문제들은 특징이 요 케이스는 특징이 자, 여기를 집중적으로 시험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요 부분을 왜냐? 얘 위치 관계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얘는 그냥 만나는 거고 얘는 너 둘이 너무나 친하게 만나고 있으니까 시험 문제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를 어떤 식으로 줄 것 같습니까? 너하고 곡선 두 개가 접하잖아요. 이렇게 곡선 두 개가 접하면 여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통 접선이 생깁니다. 항상. 근데 이 공통 접선이 fx 입장에서는 너의 접선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다고 칠게요. mx 플러스 n이라고 줬습니다. 근데 이걸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에서 너를 공통 접선이라는 말 자체를 줄 수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요렇게 주고 싶은 정보를 풀어서 이렇게 실제 주는 거거든요. 조건 속에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이거 복습 잠깐 할게요. 그냥 빠르게. 자, fx를 나누었습니다. 2가 접선이니까, 그죠? 나누었습니다. 뭐로 나누었습니까? x 빼기 a의 제곱으로 나누었습니다. fx를 x 빼기 a의 제곱으로 나누었습니다. 몫이 있겠지요. 그때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mx 플러스 n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너를. 문제의 시작이. 그래서 야, 너로 나누었더니 나머지는 너야.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을 하나 더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fx를 뭐 x 빼기 b로 나누었더니 너가 이놈이야, 몫이 이놈이고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뭐 r이야 이렇게 주고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는 fx를 저렇게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누구냐 그렇게 주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우리가 대부분 만나고 있는 문제의 패턴은 이렇게 주고 너를 구하라 이렇게 실제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있다니까 이거죠. 분명히 둘의 아주 특별한 위치 관계를 수학은 꼭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자, 그래서 내신은 여전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수능은 이런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여기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수능이라고 치면 자, 너가 나머지를 일단은 밝히시고 구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벌어지는 문제 뭐 대표적으로 뭐 3차 함수의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든지 뭐 아니면 3차 함수의 평균값 정리로 연결해서 가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야, 이 나머지하고 평행한 접선을 하나 그었어.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선생님이 이제 수능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수능에서 나머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뭔가 수능형 문제를 앞으로 만든다고 치면 자, 나머지를 이 찾고자 하는 나머지라는 표현을 가지고 Rx의 존재를 일단 잡아주시고 그 다음 연이어서 만들어지는 내용이 자, 이 나머지를 만드시고 그 나머지와 평행한 이게 3차 함수라고 했을 때 나머지와 평행한 접선을 하나 만드시고 예를 들어서 이 사이의 넓이가 얼마입니까를 구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머지라는 표현을 써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3학년들 수능 봐야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야, 그럼 너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너의 위치는 도대체 B와 A를 어떻게 자르고 있습니까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너는 접하면 근이 2개짜리 너는 접하면 근이 하나짜리 그럼 그 사이에 벌어지는 너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너의 위치는 1개짜리 2개짜리에 만나면 1대2 내분점 이런 걸 이제 이용을 해서 3학년들은 수능 문제에 접근을 하시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내신은 익숙한 요 포메이션인데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익숙해진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도식화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 보일 거니까 문제가. 그리고 두 번째 물론 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내신 심화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를 한번 염두에 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어떨 때 도대체 너는 2차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고 어떨 때 1차의 모습으로 나오는 걸까요? 이걸 혹시 궁금해할 수도 있고 이걸 구분할 수 있나요? 라고 좀 그렇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서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자, 요 옆에 문제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문제는 동일하게 선생님이 적었습니다. 이렇게. 뭐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자,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자, 문제가 이게 선생님 그냥 편의상 이렇게 썼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다 쓰려니까 이제 팔이 아팠어요, 이제. 자,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4x 빼기 3이야.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는 11이야. 그때 너둘 곱으로 나누었어. 너둘 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질문을 했고, 자, 두 번째 질문도 똑같아요. 봐. 패턴이 너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너야. 요것만 차이네. 그죠? 요것만 차이 나고, 자, 너로 나누었을 때 너는 나머지가 누구야? 자, 이 패턴은 똑같고 차이 나는 거는, 너는 너로 나누었을 때 11을 지나고, 그죠? 너는 너로 나누었을 때, 마이너스 7을 지나고 요것만 차이 난다. 그죠? 요것만 차이 나고 나머지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내신을 볼 때 너무나 익숙하게 봐왔던 얘기니까 그걸 한번 그대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대로 연습하는데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다른 방식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던 이야기가 있어서 자,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실제 나머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fx를 다시 쓸게요. 이렇게 마지막 질문 쪽을 x-2의 제곱으로 나누었고 x 더하기 1 qx가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를 한번 구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너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당연히 나눈 게 3차니까 그죠? 3차니까 나머지를 2차 이하라고 잡겠죠. 이렇게 2차 이하라고 잡을 겁니다. 이렇게 잡는데 자, 너를 잘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너를 잡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잡습니까?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연습되어 있는 게 요 내용이잖아요. 그죠? 너로 나누어서 네가 나와야 되니까. 그죠? 자, 이걸 가지고 뭐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플러스를 기점으로 해서 저 첫 번째 밑줄친 조건을 자, 너를 뭐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자, 너를 나누었을 때 생기는 나머지를 관찰하는데 여기서는 너와 동일한 인수가 들어있으니까 너를 나눴을 때 여기는 나머지가 제로가 나와야 되고 그럼 여기는 2차식이니까 자, 이 2차식에서 똑같은 2차식으로 나눠서 여기서는 반드시 나머지가 4x 빼기 3이 나와야 하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그렇게 줬으니까 조건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요식을 세우실 때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합시다. 동일한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얘는 x 빼기 2의 제곱 몫이 있을 거고 여기가 나머지 자리인데 나머지는 4x 빼기 3이 나와야 되고 같은 차수 나누니까 몫은 상수고 해서 자 A를 구합시다. A를 구하는 게 바로 밑에 있는 요 조건의 나머지 정리를 써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11이 나와야 되니까 그걸로 A를 구합시다. 자 이렇게 가는 게 대부분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똑같은 얘기를 선생님이 우리가 하던 이야기가 있어서 뭐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죠. 하던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만 관점을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관점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로 나누었습니다. 나머지는 2차 이하의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누가 봐도 주중심은 입니다. 주중심은 입니다.
자, 주 중심이 2니까 2 중심으로 한번 세팅을 하겠습니다. A의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원래는 이거잖아. bx 빼기 2 더하기 c라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첫 번째 조건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x 빼기 3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까지 볼게요. 요 앞쪽으로 보십시오. 앞쪽으로 보시면 x 빼기 2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 공통으로 있으니까 얘는 나눠봐야 나머지가 날아갑니다. 남는 거는 요 파트만 남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요 파트가 결국은 남는 나머지가 돼야 되니까 요 자리에 누가 와야 됩니까? 4x 빼기 3이. 오케이? 그래서 요 자리에 4x 빼기 3이라고 그대로 기록을 하시면 아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거. 사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a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너는 날라갈 것이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너는 마이너스 3, 9a네. 그죠?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너는 마이너스 7이 되네. 그죠? 네가 11입니다. 해서 A는 2하고 나오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자, 두 번째, 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를 시작은 똑같지 않겠나요? 그죠? 어차피 뭐 시작이 같은 문제니까 이게 A 값만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그죠? 시작은 똑같이 이렇게 잡힙니다. A의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3은 똑같습니다. 근데 자, A를 찾을 때 요 밑에 조건 쓰는 거 아닌가요? 그죠? 요 밑에 조건. 근데 자, 쓰기 전에 한번 볼게요. 찾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뭔지. 자, 요 놈은 그죠? 너 0되게 하는 2 콤마. 괜찮죠? 2 콤마 F2. F2는 압니다. 사실 여기다 때려 넣으면 되니까. 8, 5. 자, 대신에 너는 완전 제곱이니까 2 콤마 5를 접점으로 하고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7을 지나는 너는 접점, 너는 그냥 통과하는 2차 이하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게 나머지.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네가 2 콤마 5 대신에 너는 마이너스 1, 11. 너는 접점. 자, 너도 접점. 차이점이 한번 보십시오. 차이점이. 자, 요 위에 있는 너는 마이너스 1, 11이 자, 이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을 빵 집어넣으면 너는 마이너스 7이니까. 자, 이 점과 이 놈은 겹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 놈은 보세요. 마이너스 1로 보십시오. 마이너스 1로 보면 너는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이게 이미 완전 제곱으로 나눴을 때 넣으니까 fx 입장에서는 2,f2에서의 접선이 하나 쓱 지나가고 있는데 그 접선 위에 네가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같이. 근데 이 점도 같이 지나야 되니까 결국 너는 이 접선이 만들어내는 그 위에 네가 같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그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결국 네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는. 근데 얘는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자, 네가 2,f2에서의 접선인데 그 접선 위에 네가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죠? 너를 지나지는 않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접선 위에 있지 않으니까 야, 접하고 이 위에 없는 또 다른 점을 이렇게 지나야 되니까 너는 당연히 2차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얘는 접선이 쓱 지나가는데 그 위에 야, 네가 같이 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위에 있으니까 너는 접선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자, 이런 걸로 나눴을 때 언제 결과물이 2차냐, 언제 1차냐는 명확하게 2위를 네가 지나느냐, 2위를 네가 지나지 않느냐, 그것만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지나는 게 확인이 되잖아. 너도 이렇게 같이 지나. 그럼 그때 나머지는 안 구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가 곧장 너일 테니까, 네가 쓱 지나가는 접선일 테니까. 그럼 그냥 Rx는 4x 빼기 3이니까 R1은 여기다 때려 넣어서 그냥 1입니다 하면 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혹시라도 얘를 시험에 낸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로 이거는 미안해 할 수 없어. 너는 그냥 이 위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냥 2차식은 이렇게 세우시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인되면 야 그냥 너 정답이 이건데?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거든요. 자 확인할게요 선생님. 진짜 이 나머지가 4x 빼기 3이 나오는지 확인을 할게요. 자 여기서 a 값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을게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겠습니다. 날라갔고 그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너는 9a입니다. 확인했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너는 마이너스 7입니다. 그죠? 네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7이라고 줬다며 이렇게 그죠? 이 a 얼마입니까? 0 확인했죠? 그죠? a가 0이니까 너는 다 날라가시고 남는 나머지는 보십시오. 우리가 얘기했던 이놈이 나오네요. 그죠? 자, 얘기입니다. 자, 한번. 자, 이렇게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거는 어떤 책에도 아마 논의가 안 돼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만 보십시오. 조금만. 선생님, 요 수학을 그럼 그렇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다 보면 와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습관의 문제 아닐까요? 진짜? 습관?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뭔가 우리가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조금만 더 본다면은 그렇게 익숙해진다면 시간이 지나서 뭔가 달라지는 본인의 모습을 한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와 너의 차이점이. 그럼 그렇게 보여서 우리 학교 시험이 아니면 어떤 모의고사 상에서 갑자기 얘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경우가 나왔습니다. 너는 웃으면서 그죠? 웃으면서 4x 빼기 3인데 너는 1인데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영상을 찍을 때, 예전에 한참, 선생님도, 똘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똘똘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나름 공부가 진짜 재밌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전국 2등까지 하고, 전국 100등 안에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친구들, 소위 말하는 전국 최상의 1% 아이들은 조금 더 보지 않을까요? 그죠? 이런 디테일함을. 이걸, 부담스럽게 이런 것도 해야 돼가 아니라 습관이 이렇게 자꾸 본인이 길들여지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럼 거기서 뭔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날 어마무시한 즐거움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게 켜켜이 쌓여서 뭔가 본인들이 아주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걸 느끼지 않을까? 그러면 누구보다 더 자신 있게 공부를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국 최상위 1% 아이들은 분명히 다르게 볼 겁니다. 수학을.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우리가 자신 있게 경쟁을 하고 그래서 그걸로 본인의 꿈을 힘차게 날개짓 할 수 있으시려면 이런 디테일함도 조금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긴 시간 동안 한번 나머지 정리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테일러 급수 얘기는 선생님이 다음번 영상으로 한번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급수는 아쉽지만 급한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자, 오늘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총 4가지 타입을 정리를 했고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대수보다는 도형적인 의미, 그래서 이 나머지를 자꾸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내는 연습들 습관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수능 공부니까요. 수능은 어차피 그런 수능적인 해석들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꼭 한번 그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선생님이 또 다른 주제의 수학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